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구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신고가를 간다고 하면은 랠리를 생각을 하고 그 상승 랠리를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데서 항상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신고가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물대, 우리가 신고가라고 부르는 매물대를 도전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매물대는 약해집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도전하는 횟수가 많은 종목과 처음 도전하는 종목과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고 신고가 랠리를 가는 방식에서 이를 구분한다면 훨씬 종목을 선정하면서 매매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가의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LS 일렉트릭을 보시면 이러한 방법을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여기서 물량을 넘겨버리고 하락한 다음에 지난 1월과 2월에도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 다시 이 구간이 신고가가 되고 앞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서 물량을 넘기고 다시 이렇게 죽어가죠. 최근에도 이 구간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서 물량을 넘기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신고가 랠리라고 한다는 건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처음 도전하는 이 매물대를 처음 도전하는 구간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왔던 구간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내가 이 종목의 랠리를 가는 흐름을 예상을 한 다음에 눌린 매매를 잡게 되면서 손절을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락 구간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더즌을 보시면 그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모습인데 지난 6월 달에 이 구간에서 양봉을 형성하게 되면서 앞에 있던 이런 매물대, 신고가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진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이 당시에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개인들이 여기서 달라붙게 되겠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이 구간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물량을 넘겨버리고 손절을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더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매매 자체가 이렇게 신고가에 대해서 처음 도전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한다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신고가를 갈 때 고점 물량을 여러 번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이 도전하는 방식과 기간이 많거나 길수록 그 종목은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격을 내리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까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돈을 많이 드는 행위는 세력 많이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지난 21년도에 이렇게 앞에 있었던 신고가 매물대를 한번 도전하는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에서 상승과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작년에도 그러한 자리들을 한번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16일 날에 이 구간을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양봉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도전하는 횟수를 보시면은 훨씬 매매하시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 결국에 매집은 밑에서 했겠지만 위에서 팔기에 훨씬 더 용이한 일봉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을 계속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의미 없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흐름을 살려가는지 보시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제가 너무 자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결국에 21년도에 형성되어 있던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저항,
결국에 신고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데도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구간을 처음 도전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관심 갖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을 만들면서 결국에 신고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2달 정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도전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5월 초에 여기에서 두 번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악재, 큰 악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악재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털리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여기에서 세 번째 트라이를 할 때 제가 멤버십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계속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후의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구간에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었던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번 이 구간을 트라이 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승 랠리를 갈 확률이 매우 높죠.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큰 시세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분해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의 경우를 보시면 2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제가 그은 이 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해주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종목은 지난 15년 동안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원래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가고 그리고 가격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이러한 가격들을 도전하는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고 단순히 처음 도전해서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 있었던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또는 강한 매물대에 대응하는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에서 물량을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상승 랠리를 가는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좋아하고 달려드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파동을 보신다면은 매매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